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11월 대선이 불과 9개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아주 확실해진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따른 유색인종과 젊은 층 등 전통적 지지 기반 이탈까지 겹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뉴욕 주식시장은 인공지능 AI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대장주인 이 엔비디아 외에도 급등세를 보이는 AI 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1000%가 폭등하면서 가장 상승폭이 큰 회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11월 대선에서 이제 재선을 도전을 하는데요. 지지율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턴 매치 상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지금 밀리고 있고, 물론 이제 경합주가 관건이니까 전체적인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경합주에서 핵심 경합주 한 대여섯 곳, 6-7곳 그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어차피 민주당이 이길 주와 공화당이 이길 주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 그 경합주가 관건인데, 어찌됐건 쉽지 않은 재선 도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통적인 지지층까지도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남은 기간 동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좀 더 목소리에 힘도 있고 자세도 좀 꼿꼿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이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걸 갖고 이제 위안을 삼을 텐데 이제 결론은 좀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도 별로일 거고,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봐라 좋다 이럴 거고, 결국은 양쪽 아닌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 거냐인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제 국정연설 보고 좋아할 건가, 그건 이제 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나름대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80살의 고령인데 80살의 고령임에도 굉장히 꼿꼿하게 연설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말하면서 버벅대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건 나이와 관계없이 젊을 때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좀 젊을 때부터 버벅대는 게 있으니까 말할 때 버벅대는 거는 그분의 원래 스타일인 그런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이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던 강인한 연설이었다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호평도 있지만 또 비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국정연설인데, 선거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인데 결국 이거 선거운동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제는 국정연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홍보하는데 좀 국정연설을 이용했다는 그런 이제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더 이상의 학살은 안 된다. 팔레스타인도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투 국가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걸 또 이제 물론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혹평을 했어요. 아니 정말 학살을 막고 싶으면 지금 두 달이 좀 넘었죠. 2달이 넘어가 저렇게 계속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으면 되지. 뭘 이스라엘한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소리냐. 미국이 정말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못 막는 거냐. 미국이 의지만 있다면 이스라엘을 왜 못 막냐. 막지는 않으면서 결국 계속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뒤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학살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배경이 돼주면서 말로만 이렇게 국정연설할 때 이스라엘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왜 저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아무 얘기나 하지 말지. 어차피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입이나 그냥 가만히 있지. 얘기도 하지 말고. 근데 말로 그렇게 하니까 더 보기 싫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 안 했으면 또 아무 말 안 했다고 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살의 뒷배경이 되는 네.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역겨웠다 하는 그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네.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이 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뉴욕 타임즈가 최근에 그 시에나 대학과 함께 여론조사 실시했어요. 그 2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등록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를 얻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43%. 그래서 5% 포인트 차이. 이거는 이제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선 그런 그 결과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앞서지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그런 상황이어서 좀 많이 밀리나 그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단순한 지지율뿐만 네. 아니라 뭐 호감도를 비롯해서 각종 개별적인 조사 항목도 네.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알려주세요. 네, 뉴욕 타임즈 이번 조사를 보면 네. 지지율 외 호감도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 조 바이든 대통령이 38%.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반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보다 호감보다 비호감이 더 높다는 얘기인데 어찌 됐건 호감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 44%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 거기에도 못 미치는 38%에 그쳤다는 점. 그래서 호감이 참 낮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만약에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로 확정된다면 느낌이 어떻겠느냐 할 때 너무 좋다는 응답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가 나왔어요. 거의 과반이 나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밖에 안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적인 지지층의 충성도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은 정말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 4명 중에 1명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도 좀 적은 수치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으로 피해를 받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다. 피해를 받다가 43%, 도움을 받았다는 18%.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당시 정책으로 받은 영향을 물어봤더니 도움됐다가 40%, 피해 입었다가 25%. 이것도 반대예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으로 40%가 도움받았고 피해 입었다는 25%. 이건 좀 어찌 됐고 그렇게 나왔고요.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강력히 불신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가 47%. 근데 이게 뉴욕 타임즈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업무 수행을 강력히 불신하냐는 질문에 47%가 나온 건 최고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이런 여러 가지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참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 핵심 지지층 분위기가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가 가장 지목한 게 그거예요. 뭐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지지해 준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기반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누굽니까? 민주당 하면 여성들, 뭐 흑인, 라티노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데 이런 유권자들이 분열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게 뉴욕 타임즈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이 양민학살하는 걸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실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 경우에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지지층을 더 규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충성도는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뉴욕 타임즈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보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은 이번에 2024 대선에서 또 찍을 거냐는 질문에 97%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4년 전에 트럼프 찍었던 사람은 거의 다 트럼프를 다시 찍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2020년 대선 때 표를 주는 응답자의 83%가 다시 조 바이든을 찍을 거다. 사실 83%도 높잖아요. 높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99%랑 97%랑 비교하니까 이게 좀 낮은 네. 느낌이 있고 어찌됐건 참 이 충성도 면에서 확실히 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색 인종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번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0년 대선 때 출구조사를 보면 유색 인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유색 인종 노동자들 지난 2020 대선에서 72%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이번 여론조사 뉴욕타임즈 여론조사 보면 고조리아 유색 인종의 47%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72%에서 47%.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고조리아 유색 인종이 41%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고조리아 그러니까 블루칼라 노동자들, 유색인종 노동자들, 뭐 흑인, 라티노, 에이시안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해요. 지금 47% 41%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젊은 층과 유색인종이 왜 이렇게 조 바이든으로부터 이탈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냐 하면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 정책 때문에 그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여기에 국경 이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고 차라리 저럴 거면 트럼프는 확실하게 국경 틀어막겠다, 장벽 세우겠다 확실하게 하니까 일관성이라도 있는데 조 바이든은 뭐 친이민 할 것 같이 하더니 비난이 쇄도하니까 다시 또 국경 막겠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감점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잡을 어떤 변수는 없는 겁니까? 뭐 변수야 있겠죠. 근데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떤 사법 리스크가 나올지. 뉴욕타임즈 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 저질렀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 저질렀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12월 뉴욕타임즈 조사 때는 58%였어요. 근데 5%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과연 이게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인가 뭐 그런 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그 기대하는 게 있다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될런지.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일개 주가 연방 선출직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걸 용납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정말 이게 큰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된다 해서 이거는 뭐 진보파까지 다 거기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법 리스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뭔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뉴욕 증권시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승세가 대단하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I 관련 업체인데요. 네. 그 이번 주 월요일 날 18.65%가 폭등했어요. 하루에. 그래서 주가가 $1,074 34센트를 기록하면서 지금 초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에 18.65%나 오른 건지 이게 뭐 궁금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S&P 500에 편입이 됐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그러니까 생활가전기업 월풀 있지 않습니까? 네. 월풀이 나가고 월풀 대신에 S&P 500에 들어갔습니다. 이 S&P 500 지수에 들어가는 건 대단한 호재죠. 대단한 거죠. 뉴욕 증시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 80% 이상을 차지하는 500곳의 대형 기업들이 포함된 게 S&P 500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미국 증시 중에서도 간판 지수로 취급되는데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호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그 나스닥에 상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폭으로 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1년 동안 대단한 폭등세를 보였어요. 그 지난 1년간 오른 걸 보면 100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죠. 1000%가 폭등해서 예.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난 1년간 257% 두 배 반이 올랐는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1000%,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102였는데요. 지금 $1000가 넘습니다. $1074.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한 $10,000어치 샀으면 지금 $100,000가 됐다는 얘기고 $100,000어치 사놨으면 네. $1,000,000가 됐다는 얘기 1년 만에. 이게 참 대단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강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116 78센트입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정말.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역시 그 최근 AI 열풍에 힘입어서 네. 그렇게 초상승세를 탔는데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5G 뭐 기타 웹 서버 구축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 엔비디아 칩으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용 서버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데이터 센터, 이 슈퍼 마이크로 네. 컴퓨터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객이 요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AI 기술을 60개국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1,000인데 뭐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상승세면 $2,000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네. 이 1년 만에 10배나 올랐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상승세 어디까지 갈는지 참 다시 대단하다.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네. 이제 이런 네, 그 네. 화제를 모으는 기업도 있다는 걸 뉴스 그렇다라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전해드립니다. 네, 엔비디아가 $890고 현재 인텔 코퍼레이션이 $44 네. 68센트.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될 것 같더니 다시 $800 들어 지금 내려가는 네. 상황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